네, 써님. 조금 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 문자가 루미에게 와서 박 실장을 루미라고 불러줘야 좋습니다. 이 파동 성명학에 의하면 이렇게 불러줘야 에너지가 발현된다. 네. 그래서 루미에게 이런 잠깐만 이거 말고요. 잠깐만 삭제. 이름이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의 이름이 공개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자 이름 미공개로 자 이런 질문이 왔어요. 안 보이시죠? 쭉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기본소득에 대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3일 전 유튜브 영상에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림 투자 할부 내고 있는데 조금씩 내고 계신 분이에요. 작가님께서 실제 총 투자금 1,000만원 이상이면 기본소득 500만원으로 하려고 한다 하셔서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앞으로 그림 할부 1,000만원 이상 내게 되면 기본소득 500만원 해당되는 거 맞나 해서요. 그럼 너무 감사드려서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정말 그게 된다면은. 자,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고 제 대답을 요약해서 루미 박 실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네,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기한은 있지만 기한은 있지만요. 이렇게 끊어야 되겠네. 해외 컬렉터가 그 기한은 해외 컬렉터가 그림을 사는 시점이 기본소득 증액 마감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좀 많이 요약했네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부자나 국내 컬렉터 말고 해외 컬렉터가 제 그림을 사는 시점은 2024년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실제로 중국의 그림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이제 확실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지금 호당 500만 원인데 국내에서 할부 계약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22점이 호당 500만 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이것까지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파급된 제가 생각하는 후원형 투자, 먼저 고작가가 성공하도록 우리가 후원을 해주자라는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금도 이제 기본소득을 제가 나중에 실시할 때 책정이 될 건데, 문제는 제가 투자금의 50%라는 것이 이게 계약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보답 드리고자 하는 제 마음속의 고마움의 표현으로서의 제 강력한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러이러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성공하도록 도와주셔서 이러이러한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표현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주식 투자금 받을 때 1,000배만 배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20만 원을 내고 1,000배인 2억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1,000배를 돌려달라. 나 20만 원 투자했는데 환불할 테니까 2억을 달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부 100개월 할부 얘기할 때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8년 4개월 이내에 고작가가 성공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럼 내 할부금 어떻게 돌려받아? 이런 사람 실제로 2명 있었어요. 2명. 그리고 정말 별별 상상할 수 없는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약간 부드러운 거 제가 한 2건만 말씀을 드리게, 더 심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인간이 아니라 이건 생양아치도 아니고 정말 도둑놈 심보로 꽉꽉 찬 사람이구나, 그런 멘트들을
보낸 그 초창기 요즘에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 근데 결국 그 말하는 사람들 8년 4개월 동안에 고 작가가 죽으면 어떻게 그 말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 다 환불해 갔어요. 또 저한테 계약서를 써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어요. 3명 다 결국 다 환불해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좀 말을 곱게 했어요. 환불을 해가면서 힘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곱게 하시는 분은 제가 첫 달 계약금은 남겨놓고 환불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의 99%는 아니고 첫 달 계약금을 환불하면은 거의 80% 정도? 그러니까 뭐 100호 10개를 계약을 했는데 아까 그 사람이 20개 계약했어요. 100호 20개를 계약했는데 하나 계약금은 남기고 환불을 해준 거예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 100호 하나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분은 예를 들자면 그때가 얼마일 때였지? 그냥 호당 한 10만 원일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100호 20개를 계약했으면 최소 몇백은 넣겠죠. 그리고 나서 한 10만 원, 20만 원 남기고 환불을 제가 해드린 거죠. 근데 왜 그 돈을 제가 남겼을까요? 그분이 예의가 있었기 때문에 남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겨우겨우 그 할부금을 이제 넣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기본소득은 제가 총투자금 50%로 잡아준다고 쳤을 때 이것도 명확한 건 아니에요. 제발 제 강력한 선물의 의지를 계약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전 그런 사람들 지금까지 다 손절해 왔습니다. 고 작가가 참 저런 보답에 대한 저 사람은 정말 그 돈의 소중함과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자 정말 그런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죠. 그거 계약이잖아. 저번에 계약했잖아. 왜 갑자기 약속 바꾸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다 그냥 손절합니다. 그냥 환불해줘 버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환불 금액이 12억인데 여기서 플러스 3억이 더 될 것 같아요. 조만간. 근데 그 3억은 절대 쉽게 주지 않는다. 환불을. 저를 괴롭혔기 때문에. 괴롭힌 사람은 저도 법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만큼 제가 그러니까 보답 이제 제 사주가 그랬잖아요. 칼과 붓이 동시에 있다고. 잘해주는 사람이 더 잘해주는데 공격하면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걸 칼과 붓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도 지금 원금은 다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 군산에 갔다 온 거예요. 나왔기 때문에 저 더 강력한 법적인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그 돈을 제가 잘 썼기 때문에 그냥 다 순순히 단지 분할해서 갚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판사가 조정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판사의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고요. 그래서 그 총 투자금의 50%를 기본소득으로 책정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기본소득이 20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500이 된다는 것은 좀 기본소득보다는 좀 큰데 제가 왜 500으로 잡았냐면 물가 상승 때문에 500 정도는 지금의 한 300이 어쩌면 한 5년 후면은 500만 원 가치만큼 그럼 한 40%의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으로 40% 60%의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면은 미래에는 기본소득이 500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그 아이디어로 제가 이제 500을 책정해 보니까 1,000만 원 투자금에 50%가 나오더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차등을 주는데 자 계속 이어가자면 25년 중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유는 후원형의 의미가 아닌 리스크가 전혀 없는 투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스크가 있는 투자에 대한 보답으로 기본소득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외에서 이제 중국 컬렉터도 제 그림을 사기 시작하고 미국 컬렉터도 그림을 사기 시작하고 시작을 했어.
그럼 리스크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때는 공인을 받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문화의 탑 선진국은 아니기 때문에 유럽이나 영국, 유럽,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중국 컬렉터가 한국 화가의 그림을 사면 갑자기 국내 화랑에서 그 화가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팔리면 국내에서도 더 잘 팔리기 시작을 해요. 그 시점이 저한테 온다는 거예요. 물론 해외에서 먼저 팔릴 겁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저를 지금 끌어내리려고 그냥 그런 사람이 더 많고, 갤러리나 제 동료 화가들도 돌아서서 저를 막 까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인데. 하지만 그러니까 왜 그게 해외 컬렉터가 내 그림 100호 이상을 호당 500 이상에 사는 시점이 기본소득 증액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더 투자금을 낸다고 해서 기본소득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후원에 대한 보답으로 기본소득을 선물로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아닌 작가님의 강력한 의지이고 약속한 것은 거의 다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좀 압축을 잘 했어요. 제가 쭉 얘기한 걸 이렇게 압축한 거니까. 그래서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저는 실은 전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인구가 5만 명 이하인 도시를 설정해서 그것이 제 고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라북도 인구 소멸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인구 소멸 지역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론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자체장하고 저랑 이제 대신 그 지역이 어디가 될 것이냐는,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이제 무주에서 군수님이 그 무주 아미고의 추천으로, 그 무주 아미고의 남동생인가 오빠인가가 그 상당한 고위 공무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무주 군수하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직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레벨인가 봐요. 그래서 그 제안이 무주 군수한테 들어갔고, 무주 군수가 저한테 남는 다른 시설로 쓰려고 했으나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 한 약 200평 정도 되는 시설물까지 보여줬어요. 사진으로. 여기 들어와서 작업하시는 거 어떠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평수만 2,000평입니다. 전주 익산에 합치면 최소한 3,000평은 제한은 해야 내가 가든가 하지. 그리고 200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0평을 제한을 한다 그러면 제2화실증으로 제가 거기를 삼을 수는 있다. 제2화실증으로 200평 가지고 어떻게 하란 얘기냐.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쓰기에는 좁아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를 들자면 장수군이 됐든 경상북도가 됐든 상관없어요. 저를 이해하고 저의 비전을 이해하고 저에게 500평 이상의 작업실을 제공하면서 또 거기에 50평이나 100평 이상의 그 레지던시, 화가 레지던시를 운영하면서 만약에 지아트 회원들에게 뭐 매년 2년에 한 명씩 10명, 20명씩 그 레지던시에서 와서 작업을 하게 하고 또 작업실도 제공해주고 재료비도 좀 뭐 한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주면서 그런 어떤 미술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인구 소멸 지역에 어떤 지자체장이 그런 제안을 해왔다. 근데 그 지역이 보니까 2만 명도 안 돼, 인구가. 그러면 제가 어느 시점에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의 전체 기본소득 50만 원씩을 고리들 작가가 주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단 이것은 시험이고 대략 한 5년 정도만 한다든지 2, 3년만 한다든지 뭔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기본소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가, 그런 어떤 대학 교수랑 프로젝트성으로 해서 그걸 한번 연구해보고 기본소득 50만 원이 주는 그 지역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 작은 데서, 작은 2만 명 미만의 소도시에서
기본소득이 50만 원 주어졌을 때의 어떤 그 주민들의 행동의 변화, 패턴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막 요양원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주소지만 거기에 있다면은 돈이 50만 원씩 나오니까 막 요양원 시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거기 가면 그냥 50만 원씩 주어지니까. 그러면서 그 시험 기간 동안 5년이든 10년이든 인구가 얼마만큼 유입되는가, 기본소득 50만 원이 얼마나 좀 강력한가,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함으로써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전체 대한민국 국가의 기본소득 50만 원씩 주자, 1인당. 그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학 교수라든가 지자체장이라든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협력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게 거리들표 기본소득, 저한테 투자 안 한 사람들도, 물론 그 지역에는 아미고가 많이 있으면 더 좋죠. 투자 안 한 사람들까지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실험으로서. 그런데 아미고 기본소득의 취지는 그 리스크를 제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계약서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림 독촉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림 독촉한 사람은 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돼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뭐랄까, 그리고 막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는 안 될지라도, 만약에 1,000만 원 이상 투자 제외는 안 될지라도, 자 그러면 왜 또 제가 1,000만 원으로 책정했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총 투자금을 1,000만 원으로 제한을 했느냐? 제가 1,000만 원 이상 투자한 분에게는, 그건 주식 쪽이잖아요. 주식 쪽 그림 계약자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어차피 그림이 가니까. 근데 그때 주식만 주창발 창조화력발전소 주식 대금만 투자하고 그림 계약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그냥 딱 그런 것만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뭐가 선물이 가죠? 가필 진품이 선물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선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실장한테 문자 해서, 야 그때 그 기본소득 준다며 왜 아직 시작 안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손절, 바로 환불이죠. 환불. 더 심하게 나오면 법적 고발 막 이렇게 서로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조용히 기다려 주시면은 가필 진품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은 기본소득이 500에서 멈추니까, 그러면은 이게 고액 투자자들은 그러면은 더 차별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역차별 아니냐 이거죠. 우리 많이 했는데. 근데 1,000만 원 이상 투자자들은 최소한 제 진품 하나씩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보답해 드릴 수 있어요? 담보대출의 금액을 무한정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림값은 주관적이기 때문이죠. 판화값까지는 주관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진품의 가격은 화가가 책정하는 대로예요. 제 마음인 거예요. 근데 가필 진품이 진품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주식 1,000만 원.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인위적으로 미술품 담보대출이나 렌탈을 통해서 기본소득 이상의 보상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그것은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2,000만 원 이상부터가 4분의 1, 25%가 기본소득 책정된다. 그렇게 발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또 좀 너무 약간 정말 양아치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더 감액해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상한선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1,000만 원이라고 막. 왜냐면 이건 지금 계약이 아니라니까요. 보답의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강력한 제 의지와 약속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약속인 것이죠. 계약이 아니에요. 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했어. 그 기본소득 준다고 해서 투자하고 있어. 지금 그냥 환불 요청을 하세요, 저한테. 그런 분은 저를 후원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신 분이잖아요. 전 그런 분의 투자를 받고 싶지 않다니까요. 아미고라는 의미가 친구잖아요, 친구.
친구로서 그런 어떤 후원형 투자, 후원형 선불 할부금 투자잖아 이게. 근데 항상 제가 후원형을 앞에 붙이잖아요. 후원이라는 건 뭐예요? 리스크가 있을 때에 도와주는 거, 그게 후원이고. 아니 지금 해외 컬렉터들이 몇 억씩 주면서 제 그림을 사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싸게 계약한 금액에 할부금을 넣는 것은 리스크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그거 자체가 상당한 수익을 확보해버린 거잖아요. 이미 공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미술시장에서.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기본소득 증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은 빠르면 2024년 가을이 될 수도 있고 늦으면 2025년 가을이 되겠죠. 그 이후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의 어떤 그 증액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을 때 들어오는 돈이 후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